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일본의 부동산. 요즘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래프도 보니까 다시 한 5년째는 계속 우상향인 것 같아요. 예. 아직 이제 일본인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하겠죠. 이게 올라가는 거냐?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반등의 시작이냐. 그렇지. 네. 지금까지 계속 안 올랐는데 이거 조금 올랐다고. 하여튼 요즘 전 세계에서 고양이들이 아주 여기저기 불려다니라고 바쁩니다. 데드캣. 너 데드캣이니 아니면 라이브 캣이니? 예. 일본은 하여튼 금리도 싸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있을 거는 같아요. 어쨌든 돈 빌려서 하면 더 나온다. 네. 예. 그러니까 수익률은 뭐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예. 투명성도 좀 우리보단 높다고 하고.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이어가서 실제 그럼 어떤 것들 좀 팔렸는지 예. 뭐 사례들 좀 일본 구경이나 좀 해보죠. 예, 그러시죠. 사진 있습니까? 혹시 사진? 예, 예. 여기 화면 예. 오, 이거 실제로 오, 판매한 사진입니까? 예, 이게 한 샀습니까? 13억 엔 정도였는데요. 이게 한 13억 엔, 2018년 130억 원. 말이었거든요. 2018년 말. 예. 이게 저의 첫 거래 그 저 사례였는데. 빌딩을 누가 한국인이 샀어요? 예, 그럼? 한국인 어디 중견그룹의 회장님이셨는데. 개인이 사셨다. 예, 근데 개인이지만 거기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그 여기에 현지법인을 만들고. 야, 그럼 제 야. 개인이 사고 현지법인 거기다가 예, 거기다 대해서 하고 임대료 자기가 받고. 야. 현지법인의 주주를 손녀를 또 넣고 막 그런 증여 비슷한 방법을 또 동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빌딩은 개인이 사고 아니, 아니죠. 현지법인 세우고 샀겠죠. 네, 그렇죠. 현지법인이 산 거죠. 현지법인이 사고 네. 그 현지법인의 주주가 손녀고. 네. 아. 주주 중에 손녀가 있고, 본인도 있고, 있고. 또 회사도 있고 뭐 그거는 그냥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네, 자본금 그렇죠. 넣을 때 맞아요. 증여세 예, 예. 내고 하면 되는 그래서 거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방법이었는데 130억 원에 팔렸군요. 예, 아유, 이게 중개수수료 4억 받으셨겠습니다. 3%니까? 야, 야, 3% 3, 3, 9 사면서 야, 저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부터 3%를 약속을 하고 예.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네. 은행의 그 PB 센터장도 3% 예. 우리 같이 회의하면서 3%입니다 하고 갔는데 예. 거기서 깎으셨어요? 바로 전날 네. 전날 그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건물에 예, 올라가더니 뭐 조금 됐으니까 뭐 방수 공사도 해야 되고 뭐 한다면서 매도인 측에 뭐 방수 공사비 뭐 1억을 네가 물어라, 예. 네가 대라. 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달라. 깎아는 못 주면 그러면 네가 그럼 부담해달라.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매도인 측에서.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중개사가 매도인 측 중개사가 자기 중개 수수료에서 부담했다고. 그 4억 원 중에 받아야 되는 4억 원. 매도인한테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4억 원 할 수 받아서 없이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10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9시 반에 호텔에서 만났는데 말이죠. 갑자기 중개수수료를 안 깎아주면 안 하겠다고. 현장에서. 네. 야, 협상의 달인이네. 아니 근데 협상의 달인. 당근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 내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본 파트너한테 예. 굉장히 좀 창피해서 혼났어요, 진짜로. 와.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는 그래도 한국의 CCM 협회 회장이고 그런 비슷한 레벨에서 네가 소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중견그룹 CEO라고 했으니까 예. 굉장히 CEO 레벨에서 이렇게 봤는데 막판에 이런 전술을 피니까 할 수 없이 하면서 2%로 깎고 안 깎으면 자기 그냥 서울 간다. 그렇게 하고 또 아픈 추억을 건드렸네. 또 거기다가 또 자기 뭐 지인 수수료 또 그 사람한테 나눠주라 했으니까 한 1.5%나 줬을까요? 그러니까 반을 깎은. 매도인의 지인한테도 나눠줘라. 아니 매수인의 지인. 그 매수인의 지인한테도 네. 내가 수수료 2% 줄 테니. 자기가 줘야 될 거를 이 수수료에서 했으니까 실제로 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5 정도 줬나요? 와. 야. 그거 가지고 저하고 아까 그럼 셋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PB하고
거기 우리 파트너. 왜 이렇게 아픈 추억을 건드려서 그렇습니까? 이거 사업 못 보셨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지났는데 우리 파트너가 이메일이 왔어요. 뭐 물건을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예. 그 아픈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사람이냐? 나 그런 사람이면 앞으로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순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다. 두 번째 고객은 그룹 회장님이셨는데 굉장히 그 두 번째가 여기 이제 그 펜트하우스 사신 건데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딱 끝났단 말이죠. 이건 두 번째 사실. 이건 회장님입니까? 이건 여기에 주거용 펜트하우스예요. 이게 저기 미스라는 데서 신축한 건데요. 여기가 굉장히 한 70평 전용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초화적이죠. 엄청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떤 한 층을 다 쓰는 겁니까? 한 반층, 반개층, 반개 정도? 반개층 조금 덜 되는 건데 반층을 쓸 수는 없고 한 개층에 반을 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3% 다 주고 끝냈어요? 네, 여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다른 파트너가 하는 말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차이가 계약할 때 일본은 거의 축제 또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는데 얘기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오늘 계약합니다. 하고 잘해봅시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람들 할 때 중개 수수료 미리 협의한 대로 하고 매매가도 다 그 전에 하고 안 되면 하지 말고 그거 좀 확실하게 좀 심어줘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거는 뭐 일본에서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원래 근데 현장 내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집을 산다. 근데 집을 보고 이게 무슨 중고차 같은 거 살 때도 꼭 그러잖아요. 뭐 얼마 매입한다고 한 다음에 차 탔더니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고 막 이래서 막 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그렇게 협의해서 정해놓으면 네. 계약서 쓸 때는 그냥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도 집 살 때도 가끔 중개사님들도 그래요. 사는 쪽이 한 2천만 원만 좀 깎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럼 그냥 그날 계약하는 날 와서 조금만 깎아달라고 그래. 그래 좀. 그거 본인이 하셔야 될 내건데. 계약하는 날 와서 깎아주면 뭐 또 계약 좀 찍는 거고. 안 깎아주면 계약서 쓰는 거고. 사실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맨 처음에 펜트하우스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매물이 아예 안 나와요. 사실은 공개가 안 되고. 펜트하우스는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소수이기도 하고. 펜트하우스라는 게 원래 컨셉은 야외 옥상에다 지은 그 맨 꼭대기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거는 그냥 옥상이 아니고 옥상은 아니지만 한 두세 개 층 정도를 이렇게 그 펜트하우스용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그 막 재개발해서 그 했던 그 아파트들 많잖아요. 뭐 돌아놓으면 그쪽 힐 뭐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쭉 서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외국 기업 CEO들이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 와 있는 외국 기업 CEO 뭐 골드만삭스 이런 뭐 일본 대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그런 미스라든가 디벨로퍼 내부 정보 아니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40몇 평까지는 나와서 일단 가보자. 가서 현지에 있는 중개 그 파트너한테 야 너 한 큰 거 없냐? 그랬더니 본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미스한테.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하나 있다. 근데 바로 본사에 있는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운 좋게 이건 받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미스 담당자하고 저하고 직접 해서 회사 보유분. 네, 회사 보유분이었어. 뭐 자기 말로는 미분양인데 최근에 계약 해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미분양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대표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여쭤봤는데 일본은 재개발이 잘 안 된다. 다시 재건축 이런 거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집이 노후되면 또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오히려 오래된 게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잘 어렵습니까? 재건축 이런 거? 낡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대규모 그 재개발 이런 것들은 디벨로퍼들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건 논외로 하고요. 예. 실제로 저희들 이렇게 보면 좀 아주 낡은 것들 새로 짓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안 된다기보다 모르죠. 또 그 지역에 제한 있는 그런 땅이 아닌 바에는 저희가 최근에 본 것만 해도 신축하는 것들 막 지금 짓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도 몇 건 또 봤고 이번에 또 저희가 12일 날 한경에서 세미나 하는 거에도 거기서도 그런 물건도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는데 예. 실제 재개발한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지역별로 딱히 규제가 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일본은 네. 그런 데도 많다면서요. 지금은 주로 막 100억짜리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뉴스에 보면 일본에 10원짜리 빈집들 있다. 지방에 가면. 그런 거는 좀 살 수 있습니까? 좀 현실적인 매물 이야기를 해달라. 현실적인 매물을 좀 얘기해 주죠. 100억짜리 말고. 중개수수료 안 깎을 테니까. 10원짜리 사면 3원을 드려야 됩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가 이제 이 일본 부동산을 이제 그 아까 하면서 예. 저는 사실은 빌딩 저희가 이제 일종의 꼬마 빌딩처럼 이런 중소형 빌딩에 강하니까 빌딩에서 맨 처음에 저희 시작을 했고요. 예. 하다가 우리는 소액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원래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최소 20억 이상 투자를 안 하면 예. 원래 40억이었다가 안 받아주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쪽이 많으니까 예. 이거 낮춰야 되겠네. 이거 우리가 뭐 빌딩 투자만 고객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 추진하고 있는 게 약 6억 예. 짜리 자기 자금 3억 가지고 예. 지금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3억 내 돈 예. 3억이고 은행 거기서 원룸 3억 같은 거. 대출받아서 그러니까 주방도 있고 화장실 있고 방 큰 거 하나 있고 거기에 임대 목적으로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세웠고 예. 그 회사가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제 일본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계약할 텐데 그게 한 약 6억 정도니까 자기 자금 3억. 몇 그랬어요. 평짜리입니까? 전용 면적이? 전용이 한 도쿄에 있어요? 예. 도쿄 아주 전철역 한 5분 거리. 위치 좋은데. 예. 예, 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희 아까 우리 그 팀장이 네. 그걸 보더니 우리가 이제 직접 못 가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네네. 빌딩 방문을 하거든요. 실제 네, 예. 저희들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어떤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더니 나도 사고 싶다고. 그거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데? 거기 수익률 한 4%대 돼요. 64, 24. 월세 200만 원이네요, 그럼. 네. 빠르시네요. 제가 계산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참 계산적이야 사람이. 맨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세 200. 근데 원룸이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거 한 10평? 10평 네, 근데 굉장히 그 우리처럼 오피스랑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주방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편의 시설도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서 예. 전철역도 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서 보여주는데 5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전철역까지 해서 그래서 원룸? 예. 그러니까 소위 원룸이죠. 거기에 이제 그 전체 단지에는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는데 네. 저희가 보는 건 원룸 왜냐면 자기 자금을 3억을 초과 좀 작고 싼 걸로. 예,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대표님께 결국은 인도 부동산 특히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거는 한국에는 집도 부동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자산가 분들이 양도세 이렇게 중과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명성도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사기 당할 위험도 좀 덜하고 금리도 싸고 하니까 할만할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습니까? 일본 부동산이 그래도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꼭 이런 건 알아둬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냥 괜찮. 예. 저는 그 항상 강조하는 게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조금 한다고 해서 예. 자기가 직접 뭐 온라인 통해서 물건을 찾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중개 수수료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예. 중개 수수료를 주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온라인에 있는 물건들이 허위 매물도 우리나라도 허위 매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 사실 어떤 뭐 제한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아무런 그 조사 없이 샀다가 또 낭패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현지 파트너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을만한 현지 중개업. 예,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국내에서도 또 어쨌든 간에 파트너가 있으면 또 반드시 필요한 게 투자는 이게 관리라는 게 반드시 수반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잘 실수요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네. 사도 나중에 임대료, 관리 이런 것들 본인이 다 하기가 어렵죠. 할 수 없으니까 현지 관리사. 관리업체를 잘 컨트롤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파트너를 네. 잘 잘 골라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PMC는 그런 거 한다. 잘한다 우리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다 나를 안 통하고 혼자 하니까 다들 어려워하더라. 제가 어차피 여기 뭐 스스로 다 내고 내면서 왜 그러냐? 제가 3월 29일 날 예. 한겨레 쓴 칼럼이 있는데요. 예. 일본 부동산 투자 성공 핵심은 해가지고 거기 한번 글로벌 보시면 PMC를 통해야 되는 것이다. 뭐 저희 하면 제일 안전하고요. 또 저희보다 나은 데 있으면 나은 데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국내에서처럼 투자할 수 있다. 그런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그 부동산 샀다고 쳐요. 예. 그러면 관리를 정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도 만나서 도장도 찍고 뭐 부서지면 고쳐주기도 하고 정말 필요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리 실제 하죠. 사실 하는 분이 국내에서도 사실 필요한데 예. 대부분은 자기가 그 돈 아깝다고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말 진짜 막 연체가 많고 막 악성 임차인이 생기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럼 그 수수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수수료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예. 임대료의 한 5% 정도 내외예요. 임대료의 5% 월 압박? 임대료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다. 3, 5, 15 하면 150만 원. 네. 그다음에 그 임대료가 좀 더 많으면 좀 뭐 3%, 4% 내려갈 수 있지만 2년 계약일 때 한 달 월세 정도를 저 관리하는 분한테 주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매달 이렇게 주는 거고 사실은 임차인들 연체, 공실, 그다음에 수리하는 것들 전부 다 알아서 해주고 보고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개인이 직접 하면 알겠습니다. 개인 직접 하면 힘들죠. 임대료 인상, 뭐 조정, 협상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또 뭐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누가 개인 대표들이 사게 되면 예. 자기 직원들을 시켜요. 네, 그렇죠. 직원들고 뭐 하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사옥으로 쓰면서 몇 개씩 임대하는 경우 직원 시키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연체가 많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 주업도 아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매일 보는 데 가서 뭐 확실하게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럼 그건 알겠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그 기회를 그냥 넘치지 않고 하루 받아서 그냥 슛으로 연결시키시는 PMC 훌륭한 회사다. 알겠고요. 갑자기 궁금한 게 예. 그 일본은 3%의 그 수수료를 받잖아요. 중개업소가. 우리나라 중개업소랑 해주는 거랑 확실히 뭐가 달라요? 뭘 진짜 잘해줍니까? 그 3%나 받으면? 이거 뭐 정보를 일단 투명하게 잘 다 그게 다예요? 그게 그거 다 다예요? 하고요. 거기 같은 거 보면 항상 계약서와 별도로 중요사항 설명서에 그 다음에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다음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할 때 대출 계약서하고 중요사항 설명서 그거를 양식을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개사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실사 비슷하게. 은행 입장에서 볼 네, 때.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물건에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안 가봐도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중개사가 다 하는 네, 그렇게 그런 걸 다 하고 한다. 그다음에 이런 저희처럼 이제 파트너들한테 그런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조사해서 좀 보고해달라고 하고 그걸 보고 이 캐시플로우가 맞냐 안 맞냐 그런 판단을 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니까 오히려 한국보다는 좀 더 근데 일단 법적으로
수수료율이 3배 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서비스를 많이 해서 수수료가 높은 게 아니고 그 문화라고 보시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워낙 아파트가 많으니까 네. 뭐 101호 중개하나 701호 중개하나 뭐 그게 차이가 뭐가 있어요. 등기부는 뭐 다 떼어볼 수 있고 뭐 어디 뭐 레미안 뭐 몇 동 몇 평.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등기나 이런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러니까 막 서로 직거래 한다고 덤비고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 리스크가 미국도 적죠. 한 4에서 6%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낮은 데는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미국도 같은데.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매도자가 다 내니까 설령 6%를 낸다 그러면 매도자 내는 걸 가지고 매수자 중개인하고 나누니까 어쨌든 뭐 4%를 받아도 2%씩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0.9를 다 주면 좋은데 또 안 주기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저 수수료도 얼마도 안 되는 비즈니스인데 왜 아파트 단지 가면 그 1층에 비싼 월세 다 내면서 1층에 점포 10개 있으면 9개가 부동산일까요? 글쎄요. 거기 수수료가 싼데 힘든데. 진입장벽이 일단 낮고 예. 일단 거기는 주로 어차피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다 그 특별한 지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준계약서 쓰고 하다 보면 공동 중개하고 하니까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상가 쪽은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렇긴 알겠습니다. 하죠. 그런 차이일 것 네.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 야 여러 가지. 예, 일반론은 이제 들었고 다음번에는 그 매물들 한번 진짜 매물. 예. 그리고 안 대표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그럼요.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네, 현실적인 매물로 현실적 100억 이런 거 안 됩니다. 대한 뭐 그렇죠. 예. 네, 현실적인 매물. 예. 6억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6억에서 한 조금만 더 올려도 30억 됩니다. 예. 사이 정도. 6억에서 30억 사이. 예. 30억 예,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뭐 사실 접근할 저희가 수 있는.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 돈이면 일본에서는 어떤 상태에 네. 어떤 걸 매물이 사는지를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게 경제를 아는 거죠. 대충 사서 설렁탕 사 먹고 여기는 월세 얼마나 할까 해서 맞춰보고 게스 해보고 물어보고 맞춰보고 하고 재밌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것도 하십니까? 그럼요. 빌딩 하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 정도 장사되는 곳에는 월세 얼마쯤 내고 들어오고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이 됩니다. 제가 계산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다양한 매물로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PMC의 네. 김용남 대표님. 다음번에는 우리 현장에 가서 네. 내용을 좀 보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게 뭐 그냥 현금으로 모든 자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막 여기저기 다 관심거리죠. 일본 부동산에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이야.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재밌게 들으셨죠? 저희는 물러가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